반갑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압축된 내용으로 전달을 일부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추후에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보충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기 전에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 5가지 내용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연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도 생기실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끔 그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는 KRI 연구자 등록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면 좋은 이유가, 일단은 연구윤리 교육을 우리가 이수를 해야 하거든요. 이 이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을 게시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윤리 교육에 앞서서 이 KRI 연구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되어요. 잘 보이시죠? kri.go.kr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한국연구자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상단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로그인 장면이거든요.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전체 메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연구자 등록 기본 정보 칸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 칸들이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인 정보가 기본 정보가 있고, 연구 분야, 경력, 취득 학위, 논문 실적, 연구비, 저역서, 지식 재산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저는 그 논문을 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을 기반으로 일단 작성을 하시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 성명부터 ISNI, 연락처, 소속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소속 같은 경우에는 기관명이 광운대학교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이걸 넣는 이유는 실제로 검색을 하면 국가명을 입력을 하고 대학기관명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국가기관명이 있으면 그 국가명이 검색이 될 텐데, 기타 뭐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광운대학교 대학원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광운대학교만 검색이 되거든요. 이 아래는 세부 이제 학과명들은 일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이름이 뜨지만 다른 명칭은 뜨지 않아서 저는 우선은 광운대학교까지 입력을 하고, 학부는 교육학과, 그리고 세부 전공은 상담교육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걸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연구자 등록번호가 생성이 되어요. 네, 그리고 연구 분야 및 취득 학위명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구 분야에서 여러분이 아까 주 전공이었던 전공명, 세부 전공, 전공 계열 입력하시고, 그리고 경력사항도 뭐 근무지가 어디 있는지 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취득 학위도 현재 여러분의 취득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책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책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제가 책을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걸 토대로 ISBN이 뜹니다. 그리고 학술 활동을 하신 분들은 또 학술 활동을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연구자 정보, 연구자 등록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과학기술인 등록이라고 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이 사이트 명은 뭐냐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만들었냐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RI하고 금방 알려드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시면 두 가지 번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는 연구자 등록번호와 과학기술 등록번호, 이 두 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연구 윤리교육 이수 방법인데요. 연구 윤리 교육 이수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주소는 보시는 것처럼 cyber.kir.re.kr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그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검색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떤 거죠? 연구윤리잖아요. 연구윤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연구윤리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그냥 이러링에서 검색하시면 R&D 부분에서 연구윤리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우리 대학원생이니까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특히 인문사회계 쪽에서 등록을 하셔서 보시면 대략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요. 5차수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발표하기 전에 몇 년 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한이 있나요? 기한이 요게 3년. 3년. 3년 동안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교육 한번 받으면 3년 동안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연구 윤리는 왜 중요할까? 연구 데이터 올바르게 관리하기, 그리고 나의 논문 과연 잘 작성된 것인가? 그 부분의 인용에 대한 얘기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저는 이거 보고 와, 수업 때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왜 이거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유익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보호받아야 할 연구자의 권리, 그 다음에 연구 부정 행위, 뭐 등등등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여기 연구 부정 행위에서 뭐 교수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교수와의 관계에서 거절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윤리적인 태도구나,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수하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 수료증 출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수료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연구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이거 공백으로 나와요. 연구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그 논문 심사 보시거나 그럴 때 이걸 증빙서류로 혹시 내라라고 하는 학회나 심사자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미리 하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교육 시간이 2시간이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서 벌써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논문 검색 사이트 안내. 이거는 이미 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 학교 사이트도 있을 거고요. 국회 도서관 사이트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검색해서 논문을 검색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심리극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논문이 나오죠. 그래서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은 하셔서 논문 검색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로그인 하셔서 논문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뭐 DBPR나 리스나 라는 사이트에서 기관 인증을 통해서 논문을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다른 유료 사이트에 개인적인 회원으로 들어가시면 다 비용을 내고 논문을 다운받아야 하니까 학기 중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심리극 검색하면 제 책이 또 나오죠. 네. 그 옆에 보면 책도 나오고 저서도 나오고 학술 자료 검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단에 여기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는 스콜라 사이트랑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 그 다음에 키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그 해당 사이트하고 연결돼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서는 바로 PDF 파일이 열리네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검색하실 수 있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나오나요? DBP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와요. 그 DBPR 사이트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DBPR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그 이 로그인된 상태에서 DBPR로 그냥 들어가요. 도서관에서 연결된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이렇게 따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광운대학교라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설명하게 보이시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기관 인증으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인지하셔도 좋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리극 검색하시면 심리과 관련된 논문들을 쭉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영어 논문 사이트도 좀 그 검색 그거 좀 알려주세요. 도서관에 가시면
영어 논문도 동일해요. 그 도서관에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아니 지금 위에 선생님 아니 저 위에 거기 말고요. 통합 검색에서 보시면 거기 전자저널 웹TV 네,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그 아래 여기 사이트가 쭉 있어요. 네, 그 아래 다 영어 논문 찾을 수 있는 네. 사이트 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되는 사이트예요. 여긴 다 무료예요. 네, 다 무료고 그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아요. 혹시 이제 번거로우시면. 자, 그 다음에 논문 검색 사이트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 논문 표절 검사 사이트도 알려드릴게요. 이 메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사이트를 여기 영어니까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사이트가 하나 있고 카피킬러, 스콜라 AD, 뭐 DVAC 뭐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카피킬러 쓰잖아요. 네, 카피킬러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돈을 학교에서 내주는 건가요? 무료예요. 그냥 무료예요? 네, 카피킬러는 무료예요. 제가 안약까지. 네, 카피킬러도 그러니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카피킬러라고 나와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용 방법을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쓴 논문을 여기다 넣고 돌리면 몇 퍼센트 정도의 표절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나 봐요. 논문 쓰신 분 아시겠죠? 그 표절되는 게 색깔로 나와요. 색깔로 구분돼요. 구분되어서 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뭐 문장수 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어요. 네. 몇 단어까지.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뭐 8문장 연달아 나오면은 표절로 친다. 뭐 3문장 뭐 이런 게 문장이 아니라 뭐 단어 3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걸 입력을 해가지고 내 논문을 돌려보면 네. 그래서 거기서 몇 번째가 나오면 그거 막 어미를 바꾸거나 뭐 고치면 네. 그러니까 뭐 내기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는 이것도 예전에 무료라고 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그럼 연결돼서 이제 네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서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이게 서지를 조금 더 우리 익숙한 단어를 바꾸면 참고문헌이에요. 참고문헌이고 이걸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왜 이 서지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지 프로그램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를 오늘 다 알려드리기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정체만 알려드릴게요. 리프웍스라는 게 하나 있고 맨들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맨들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써있죠, 맨들리. 그리고 리프웍스도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원하시면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왔는데 꼭 아시는 이게 이제 리프웍스예요. 리프웍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보셨을 때 인터페이스 화면만 보셨을 때는 이 맨들리가 훨씬 더 세련돼 보이죠. 실제 사용도 맨들리 프로그램, 서지 프로그램이 훨씬 더 세련돼요. 보기에도 좋고. 자,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리프웍스가 아니라 맨들리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다 무료예요. 두 가지 다 무료고. 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논문을 쓰시잖아요. 자, 심리극의 효과는 통찰, 정화, 역할, 훈련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누가 썼다 이거 입력하잖아요. 논문 쓰실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고 가로 닫고 배지석 2019 이렇게 일일이 이걸 입력을 다 하잖아요. 논문을 하나씩 보시면서 글쓰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언제 이걸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고 문헌 APA 형식으로 해서 맞춰서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그럼 형식 틀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다시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금방 말씀드린 레퍼런스 이 서지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입력을 해요. 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맨들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프웍스에서는 한글도 돼요. 한글도 호환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 워드랑 했을 때 가장 작동하기가 수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돼요. 근데 저는 이게 OS가 애플 제품이라 호환성이 워드가 더 좋아서 워드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글을 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지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참조라고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인서트 에디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약간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창이 뜨거든요. 아마 이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용하시는 인터페이스 그 컴퓨터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 검색을 하죠. 심리극 하면 내가 봤던 논문의 내용이 이렇게 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오케이 하면 아까 내가 썼던 워드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이걸 막 글을 막 썼어요.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참고문 써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APA 6번째 버전으로 되어 있다고 써 있죠. 그리고 인서트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퍼런스가 입력이 되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어디다 두고 인서트? 이게 이제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이 버튼 그냥 누르면 돼요. 그럼 이때까지 활용했던 걸 다. 네, 다 떠요. 이 원리는 어떤 서지 프로그램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성이 가장 커요. 선생님, 우리가 도서관에서 논문 찾으면 네. 그 원래 그 보내잖아요. 네. 이것도 맨들리도 우리 다 도서관에서 똑같아요. 질환인증으로 네. 들어가요? 이제 제가 이 결과적인 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네. 자, 제일 처음에 논문을 검색하시잖아요. 논문을 검색하죠. DBPS 논문을 검색해요. 그럼 검색을 하실 때 보통 그 우리가 배울 때 최근 논문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DBP의 기준에서 좌측편에 보면 발행 연도, 주제 분류, 저널명, 자료 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연구자의 어떤 키워드나 내용에 따라 연도별을 선별적으로 클릭을 하셔서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일에 그 첫 번째 논문, 심리学활용한 단액이 어쩌고저쩌고 이 논문에 대해서 이거를 서지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용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게 사이트마다 다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DBP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이걸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요?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내보내기 제목 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용하기를 누르면 네. 어디로 아니, 인용하기가 아니고 라고 물어보고 근데 저는 계속 도서관에서 반출 누르면 예 웹복스로 바로 가가지고 내가 저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했었는데 이 사이트에서도 각각 뜨거든요. 여기에서는 여기 여기 위에 이렇게 웹복으로. 뜨네요. 네. 지금 이게 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서는 스콜라에서는 엔드노트랑 리프웍스라는 두 가지 서식 프로그램을 인용 정보를 보내게 되어 있대요. 어차피 방식은 똑같으니까 레프웍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체크를 하시고 레프웍스 버튼을 누르시면 서지 다운로드와 또는 서지 반출하기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지 다운로드 여기 누르시면 뭐 어떤 텍스트 파일을 하나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운받았던 위치는 이제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레퍼런스 가져오기 라고 하시면 여기서 파일 선택이 있어요. 파일 선택을 아까 우리 다운받았던 텍스트 파일이었죠. 여기 텍스트 파일 그래서 열기 하고 그냥 놔두고 가져오기 심리부 가져오기 완료. 저희 그 상태에서 반출을 누르시면 반출하기는 보내는 거잖아요. 바로 내 걸로 바로 보내서 아, 네. 다른 사이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마 잘 들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일단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연구자 등록했고 연구윤리 교육 받았고 논문 검색하시고 표절 사이트 알고 계시고 서지 프로그램 레퍼런스 작성하는 것까지 일단은 알게 되셨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사용법은 또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상담 NCS 학습 모듈 매뉴얼 이거는 그냥 유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마지막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게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그다음에 에서스타하고 같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우리 상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어떤 면에서 평가를 받고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산업심리적인 어떤 배경으로 이 내용이 구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한 번쯤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상담이나 또 교육 영역에서도 그래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습 흐름을 가져야 하는지가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상담 교육 분석은 어떻게 하고, 윤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심리 상담 훈련은 어떻게 하며, 슈퍼비전은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그 민간 학회에서의 그 프로세스에 맞게 그냥 수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NCS라는 국가 표준 기술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계획 있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같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수련 상담자 심리 상담 훈련할 때는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 학회에서 국가 자격증화 하려는 그 중간 시도로 교수님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일단 유무를 알고 계시고 혹시 필요할 때 검색하시면 돼요. 어디에다 검색하시냐면 구글에다가 상담 NCS 학습 모듈 이렇게 검색하시면 PDF 파일 떠요.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안내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서지 내용을 다운받아서 그 레퍼런스 프로그램에 하나하나씩 정리하시고 그 내용이 계속 쌓이면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 초점을 갖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한번 해보셔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1번, 2번은 반드시 해야 이 3, 4, 5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